안녕하십니까. 어울림성형외과 이은호 원장입니다. 보통 눈 밑에 어두운 그림자를 갖고 있는 경우에 흔히 다크서클을 말씀하시는데요. 크게 원인 세 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유전적인 영향이나 질환이나 자외선에 과다 노출이 되는 경우에 멜라닌 색소가 증가를 해서 피부색이 검게 변하는 경우가 있고요. 아토피 피부염이나 결막염에 2차적으로 염증 반응이 일어나서 나타나는 색소 침착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잘못된 화장품 사용으로 인한 피부 자극으로 인해서 색소 침착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피곤하거나 우리 일상생활에서 좀 심해진다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눈 주위 부종이 있을 경우에 그것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원인은 이제 눈 밑에 혈관이 피부가 얇기 때문에 정맥이 확장이 되면 혈관이 비쳐 보여서 검게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질환 등으로 인해서 혈액순환이 저하가 되면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인은 눈밑 지방과 광대뼈의 그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함몰형과 돌출형 이러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다크서클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밑 내측에 광대뼈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에 뼈가 함몰이 되어 있는 부위를 말합니다. 이 부위에는 특징적인 힘줄 근육이 붙어 있는데요. 이 눈물꼬랑에 해당되는 뼈의 함몰에 붙어 있는 이 눈물꼬랑 인대라는 부분이 수술할 때 이 부분이 제거가 돼야만 지방 재배치도 되고 힘줄이 뼈에 붙는 것을 방지해서 나중에 눈물꼬랑이 재발하는 걸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지방 재배치 수술은 지금 말씀드린 눈물꼬랑 인대 부분을 해결을 하고자 하는 수술인데요. 눈밑 지방을 눈물꼬랑 되는 그 부위의 함몰 부위로 지방과 지방을 싸고 있는 막을 같이 펴서 그곳을 채워주는 수술을 함으로써 나중에 눈물꼬랑이 다시 재발하는 것을 막아주는 수술입니다. 눈 밑의 수술을 통칭해서 하안검 수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젊으신 분들은 당연히 피부 노화가 진행이 안 되고 피부 탄력이 좋기 때문에 결막을 통한 지방 재배치 수술만 하면 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다크서클 이외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 피부하고 근육의 탄력이 떨어져서 피부 주름도 오시게 되고 근육도 처지게 되고 애교살이라든가 표정주름 이거에 변화가 오게 되는 그런 나이가 되면 피부 절개를 통한 지방 재배치와 피부와 근육을 리프팅함으로써 피부와 근육의 주름을 해결해 주는 방법을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젊은 분은 피부의 비절개를 통한 지방 재배치를 하시면 되고요. 나이 드신 분들의 하안검 수술은 피부 절개를 통한 지방 재배치와 피부 근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수술을 하시는 것이 가장 큰 차이점입니다. 젊으신 분들의 다크서클을 수술을 할 때 결막을 통해서 수술을 합니다. 결막이란 피부 내측에 있는 안쪽의 점막을 얘기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피부 절개가 없는 비절개 수술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눈물꼬랑 인대를 광대뼈에서 풀어줘서 그 부위로 눈밑 지방을 재배치를 한 다음에 눈물꼬랑 인대가 광대뼈에 다시 붙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눈물꼬랑이 다시 나타나는 것을 막는 수술을 합니다. 궁극적으로 눈밑 지방도 없애고 눈물꼬랑도 없애는 수술을 지방 재배치 수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눈밑 지방 주머니의 불룩한 부분을 완전하게 지방 재배치가 이루어졌다고 가정을 한다면 이 부분은 평생 재발이 없습니다. 지방이 많거나 적거나 사람마다 다른데요. 지방의 양이 굉장히 많은 경우에는 지방의 양이 좀 남게 되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지방의 무게 때문에 불룩한 부분이 다시 재발할 수도 있습니다. 지방의 양이 적은 그런 함몰형인 경우에는 오히려 지방을 보존하면서 재배치를 해줘야 됩니다. 애교살이라고 하는 거는 눈 밑에 안윤근이라고 하는 근육인데요.
지방 재배치 시에는 이 근육을 전혀 손대는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인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방이 많은 경우에 이 애교살이 이렇게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지방 재배치 수술하고 나서 애교살의 윤곽이 더 뚜렷해지는 그런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방이식이라는 방법으로 같이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또 지방이식을 선호하지 않는 분들이 또 계시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바깥쪽 눈가에 작은 창을 내서 그 애교살에 해당되는 그 근육을 리프팅을 하면 애교살의 그 밴드를 만드는 수술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술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필러 녹이는 주사를 맞으면서 동시에 수술을 하셔도 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원래 상태를 정확하게 이거를 인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된다면 일주일 전에 필러 녹이는 주사를 먼저 맞아 놓은 뒤에 일주일 뒤에 수술하시는 게 더 옳습니다. 눈 밑지방이 불룩한 게 심해졌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는 눈 밑 주름이나 눈가의 표정 주름이 심해졌다고 해서 말씀하셔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피부와 근육이 노화가 심해져서 처짐이 심해져서 오시는 경우가 있고요. 나이가 드시면서 눈 밑 애교살이 이제 무너지면서 인상이 사나워졌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됩니다. 지방 재배치를 하게 되면 눈 밑에 늘어진 부분, 다크서클, 고랑은 다 개선이 됩니다. 표정을 지을 때 생기는 주름도 피부를 당리해서 당겨서 피부도 절제를 하는 수술을 하기 때문에 피부의 표정 주름도 개선이 됩니다. 눈 밑지방과 그 고랑에 관계된 이 부분은 영구적으로 해결이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너무 늦게 해서 근육의 탄력이 떨어진 다음에 수술하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주름이 다시 나타나는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한 효과의 지속 기간을 일률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나이나 피부 상태가 다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이진 않은데요.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것은 영구적인 수술입니다. 탄력이 떨어진 경우에는 조금 주름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수술의 영구적인 효과는 보통 5년에서 10년 이렇게 지속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피부절개 시에 눈 밑에 애교살이라고 하는 그 근육을 만약에 너무 많이 절제를 한다든가 그러면 함몰된 흉이 나타난다든가 아니면 눈 밑 애교가 평평해지는 그런 부자연스러운 눈매가 됩니다. 절개할 경우에는 그 근육의 손상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고요. 피부 절제를 너무 많이 할 경우에는 눈 밑에 피부가 팽팽해지면서 애교가 눌려지기 때문에 눈 밑에 뒤집어지는 외반증이라는 게 옵니다. 그래서 절제하는 양을 정확하게 판단을 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노화가 진행이 많이 된 경우 눈 밑에 안검에 안쪽에 그 조그만한 연골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단단한데 나이가 드셔서 이것이 연화증이라고 해서 얇아지게 되면 받치는 힘이 약해지기 때문에 외반증이 쉽게 옵니다. 노안으로 인한 그런 연골 연화증을 갖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 분들은 외안각 고정 수술로 안검을 강화시켜주는 수술을 하면 안검의 외반증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네, 눈 밑에 노화가 진행이 되면 사실은 우리가 눈 밑에만 노화만 국한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광대뼈라든가 인대한 주름이라든가 팔자주름 이런 부분이 같이 갖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하안검 수술을 할 때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이 중안면 거상 수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따로 절개가 필요한 게 아니고 하안검 수술과 그냥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수술이 있고요. 우리가 나이가 들게 되면 그 광대뼈가 약간 소실이 됩니다. 그래서 광대뼈가 굉장히 볼륨이 없어지게 되는데요. 지방 이식을 같이 하게 되면 볼륨을 회복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이 동안 성형을 중점적으로 수술을 한 게 20년 정도 됐고요. 하안검 수술 이외에 볼처짐이나 인디안 주름, 팔자주름,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러한 주름 문제를 중점 수술로 이렇게 해왔습니다. 안전하고 검증된 그런 수술 방법으로 합병증 없는 그런 디테일한 수술을 낼 것을 약속을 드리고요. 여러분들께서 눈 밑에 주름이나 다른 주름의 문제, 과거에 수술했던 그런 문제로 인해서 고민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 병원을 방문하여 상담을 해주시면 제가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